아르바이트를 원래는 이제 제가 좀 부모님이 잘 사셔가지고 좀 네.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갈 무렵에 좀 가세가 기울어서 네. 네, 그래서 좀 생활비라던가 이런 걸 혼자 좀 벌어 쓰는 시기가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어서 당시에 네. 학교에서밖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했었죠.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식당 청소하고 네. 식당 설거지 그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통계학 조교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 미분, 적분 수학 이런 칼큘레스라던가 뭐 네. 이런 것들 가리키는 그 과외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네. 과외를 학교에서 좀 지정해주는 그런 개인 과외 선생님을 했었어요. 멘토링처럼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뭐 1학년이고 다른 친구들도 1학년인데 네. 이제 가르쳐주는 가르쳐주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뿌듯했던 거는 C 봤던 미분 적분 하던 친구를 A로 만들었을 때 성적 올렸을 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식당 네. 청소 설거지 하시고 이럴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그게 제일 알바비를 많이 줬어요. 알바가. 그래서 했던 게 있어요, 사실. 원래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당 $10를 줬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죠. 거의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10,000원 좀 넘는 돈인데 시간당 10,000원을 어디 가서 벌겠어요. 그렇죠. 일이 힘든 생각했죠.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일은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뭐 몸적으로는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건 그 매니저분이 너무 무시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난하다 생각을 하니까 네가 이렇게 좀 당해도 싸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아저씨였는데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해서 아니 이 아저씨가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지? 그 생각은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돈이 급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다 그래서 하고, 또 청소할 때 이제 뭐 같은 유학생 친구들이 보면은 동주 너 왜 여기서 일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근데 속으로는 조금 부끄러웠죠. 좀 부끄러웠죠. 네. 근데 참 이게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그래도 집이 부유하지 않아도 중산층으로 살다가 갑자기 대학 때 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큰 좌절감 내진 자괴감을 느끼면서 조금 눕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네. 잘 이겨내셨네요. 그때 그냥 그냥 저는 좀 힘든 일이 닥치면 네.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또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어, 그 문장을 제 마음에 항상 품고 다녀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뭐 알바도 하고 뭐 이런 알바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할 때 내가 또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어, 또 이게 나에게 미래에 또 어떤 좋은 점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네. 긍정적이셨어요? 아니면 배우신 거예요?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배웠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더 결과가 좋다는 거를 좋다. 그냥 점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살기도 했고 욕심도 정말 많아가지고 질투도 많고, 그래서 좀 제가 항상 1등, 2등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어떤 친구랑 네. 그 친구가 너무 속으로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1등 계속 하고 싶은데 얘가 잘해요. 네. 제가 2등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거의 1등을 하고. 네. 사실 좋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네. 뭐 2등 나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잘한 거고, 친구가 1등 하면은 축하해주면 되는데, 그때 그 좁은 마음에 너무 밉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일기장에 막 욕 써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고 막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고 뭐고 겪고 마음에 이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제 그걸 점점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좀 잘 됐을 때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친구 옆에 붙어있으면 뭔가 얻는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그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잘할까? 그 사람의 좀 좋은 점을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럼 나도 그 반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점점 변했어요. 지금은 누가 잘 되면 너무 좋고, 네, 인생 2회차 같으신데 되게 느낌이 2회차가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얼마나 못했었는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서류도 탈락도 하고 이제 대학 지금
시절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로스쿨 가셨을 때도 뭐 개인사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공부 자체가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인턴십에서도 계속 탈락하시다가 또 봐도 이제 한 번에 되신 거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네. 조금 이게 말하자면 내가 실패를 하면은 이게 내 길이 맞나? 좀 약간 권태감이라고 표현하기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뭔가 그런 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꿈을 정하면 네. 좀 꿈이 클수록 너무 원대해서 네. 언제 내가 저길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실패를 겪다 보면은 네. 이게 내 길이 맞나 아닌가 할 때가 많잖아요. 네, 많죠.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냥 계획을 좀 자잘하게 적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이 있다면 네. 그냥 그 할 일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아. 좌절감이 있을 때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좀 큰 그림을 보더라도 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어차피 내가 걱정을 해봤자 네. 변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음. 안 좋아요. 걱정이라는 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뭐 그 걱정을 좀 승화시켜서 노력으로 바꾸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문제 하나 더 보자. 더 보자.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날의 계획표가 있으면 그것만 딱 하고 그냥 자고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좀 생활을 많이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이제 큰 끌어오게 그림 되시죠. 보고 내가 얼만큼 왔나 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자기 합리화하면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합리화를 잘 하셔서 나를 좀 끌고 나간다는 느낌을 주시거든요.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합리화가 어떤 종류의 합리화냐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잘 못 본 거야. 이런 합리화는 좋지 않은 합리화죠. 네. 왜냐하면 시험은 뭐 진짜 열심히 했으면은 뭐 웬만하면 잘 봐야 되는 게 시험이니까 네. 그건 합리화하면 안 되지만 네. 실제로 언어 장벽이 있기도 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합리화를 통해서 포기가 아니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발전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발전하는 방향에 합리화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나는 이 정도 이만큼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됐어. 나 이제 뭐 이런 종류의 합리화면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받았고 충분히 열심히 했고 다음에 이만큼 하면 난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뭐 발전하는 식의 합리화는 좋은 것 같아요. 합리화 종류가 이제 여러 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네. 발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위한 어떤 도구로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아니, 말씀은 저는 네. 정리가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네. 근데 이제 또 머무르기 위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를 약간 그냥 반성하지 않기 위한 피하기 위한 합리화는 좋지 않다. 저는 약간 이렇게 네네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말하려니까. 그렇죠. 저도 뭐 이게 감사합니다. 전혀 예정돼 있던 질문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네. 엄청 긍정적으로 또 합리화를 잘 쓰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들어봤을 때 어떤 단단한 기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좀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네. 멘탈을 좀 관리하는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스스로 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네. 뭐 남들한테는 되게 칭찬을 후해요. 네. 멋있으시네요. 옷도 잘 입으셨네요. 네. 뭐 인상 좋으시네요. 뭐 되게 훌륭하시네요. 너무 많은 칭찬을 하지만 네. 본인에게 그런 칭찬은 잘 안 해준단 말이죠. 네. 좀 본인도 사실 충분히 멋있고 뭐 훌륭한 사람일 수 있는데 왜 나는 더 남들보다 이렇게 못 갔을까? 나는 왜 이 나이에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걸까? 남들은 애 낳고 다들 결혼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제 친구들은 다 이제 결혼해서 애들이 막 이제 중학교 간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로스쿨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나는 뭐 30 넘었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죠. 근데 사실 사람마다 다 자신의 인생 속도가 다 있어요. 인생의 네, 속도.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네. 또 어느 순간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다시 뒤로 가고 이거는 그냥 본인 속도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를 굉장히 안 하고 그냥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이제 제가 목표한 게 예를 들어 로스쿨 졸업이다 그러면 그거에만 집중하자. 어차피 뭐 지금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뭐 나에게 어떤 그죠 이득이 있겠나. 네네. 후회하지 말고 일단 거기까지만 가자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다독이고 칭찬 많이 해주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많이 칭찬해줬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뭐 이렇게 걱정해서 바뀌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냐,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또 듣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저는 조금 약간 몽상가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미래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오늘에 되게 집중해서 사신다는 느낌이 되게 네, 커요. 오늘만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늘만 많이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오늘을 열심히 산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그래서 열심히 사는 네, 미래. 하루하루 꽉 찬 하루, 알찬 하루를 보냈는데 망할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싫어하는 과목도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저라는 사람은 잘 안 변한, 사람 성향이 잘 안 변하잖아요. 변하십니다.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늘 평생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일 거고 지금 제가 역사 좋아하지 않으면 뭐 내일도 싫고 모레도 싫겠죠. 근데 이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오늘 할 것인지는 제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하는 거죠. 난 오늘 이거 하고 좋든 싫든 끝내겠다 정해놓으면 무조건 그거까지는 하고 자고. 저는 이제 남하고는 잘 비교를 안 하는데 제 스스로 어제의 나하고는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냥 그게 제 목표예요.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만 많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잘난 사람 너무 많고 늘 나는 좀 뒤처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뭐 내가 이제 100억대 자산가가 되면 1000억대 자산가랑 또 만날 기회가 생기면 또 본인이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그런 거거든. 다 상대적인 거라 그렇게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지금 13살 때 건너가셨던 거죠? 유학하시고. 그러면은 낯선 타지 생활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시고 이럴 때 어려움도 아까 많이 겪으셨는데 나의 어떤 자존감을 좀 잘 지키는 어떤 방법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노트도 이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책에서는 약간 거창하게 성취감 노트 이렇게 썼지만 별건 아니고요. 그냥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좀 크고 작은 일 다 쓰는 편이에요. 뭐 사료 사기라던가 뭐 이런 강아지들 사료 사기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적고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체크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는 되게 힘들고 이제 빡빡하기도 하고 또 다운돼 있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5-6가지의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공책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책을 이렇게 쭈쭈쭈 들여다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막 하루에 막 20개씩 한 날도 있는 거예요. 뭐 강아지 산책시키기 3번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에 막 20개씩 막 뭔가를 했네.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이제 좀 높아지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그게 효과가 더 좋았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딱 만들면. 네,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1년 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꽤 많은 걸 했구나 이러면 되게 추상적인데 손으로 딱 잡았는데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써 있을 때 그 느낌은 좀 달라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심심치 않게 이제 남겨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것보다 공부법적인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찾으시는데 외로운 게 너무 크다. 타지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외로움을 늘 동반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동반하고 간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품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타지에 있으면 뭐 사실 타지에 굳이 있지 않아도 외로움은 늘 있어요. 인생 자체가 외로운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연세가 혹시 아니 저는 늘 외롭다고 느껴요. 그래서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남들한테 좀 얘기를 못 해요. 제가 혼자 어떻게든 막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래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게 좀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로운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외로움을 느끼면
뭐 외로우면 그만큼 또 친구도 만들면 되는 거고 네. 또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로움을 좀 좋은 동기부여로 승화시켜서 다양한 경험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놀라운 거는 약간 사고의 디폴트 값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외롭다고 느낄 때 지금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그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상형을 설정을 해두고 이러면 안 돼, 외로우면 안 돼라든지 뭐 내 집 집중력이 안 좋으면 안 돼. 이렇게 사고값이 자체가 네, 그쪽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외로운 건 원래 인생의 일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친구를 더 사귀면 되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좀 놀라워요. 네. 받아들이시고 한다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대학교 때였나 통계학 배울 때 가우시안 커브라는 게 있어요. 가우시안 커브. 네, 가우시안 커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 커브예요. 그 노멀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 모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모든 점들을 모아 놓으면 항상 결국 평균이 가운데 있더라라는 그런 느낌의 그래프예요. 네. 근데 그 노멀 값이 이제 평균 값이라는 건데 네. 그 평균은 딱 평균에 있는 사람은 진짜 몇 없어요. 그쵸? 그 딱 그 가운데는. 네. 근데 이 수많은 마이너스 점들과 플러스 점들이 모여서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만났지?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쁘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좋은 경험들도 많잖아요. 뭐, 좋은 분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고, 내가 이런 이런 친구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놀랍다기보다는 나 다 평균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을 겪어도 그만큼 또 즐거운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값을 맞춰주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막 그걸 너무 나는 왜 이럴까 뭐 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이런 일 원래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또 그 반대에 있는 점이 모여서 내가 평균값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일단 오늘은 잘 버텨보자 하면 훨씬 저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